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란이 중국에 뺨을 세게 올려붙인 날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이란은 러시아와 65억 달러 규모의 수호이 35 전투기 48대 도입 계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금은 대부분 석유로 지불하고 인도 시한도 매우 촉박하게 설정된 이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방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정이 중국의 J-10C 전투기와 직접 비교되는 구도가 되면서 사실상 중국산 전투기가 공개적으로 퇴짜를 맞은 사건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란은 한동안 중국의 J-10C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고위 장성급 인사들이 여러 차례 청두를 방문해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비행 시험에 탑승하며 시뮬레이터와 항전 장비를 세세히 점검했습니다. 중국 측도 이에 화답해 가격을 깎아주고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란은 끝내 러시아를 선택했고 중국과의 계약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기체 한두 대를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의 무기 도입 전략이 다시 한번 러시아를 축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며 동시에 중국이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J-10C 프로그램이 중동의 까다로운 고객들 앞에서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이미 진행되던 논의를 접고 러시아제 수호이 35로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은 중국이 고급 무기 시장에서 얼마나 큰 신뢰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안보 환경을 보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북쪽으로 카스피해에서 시작해 남쪽 호르무즈 해협까지 뻗어 있으며 페르시아만을 따라 약 3,000km에 가까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영토는 약 165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국가입니다. 국경선 길이만 8,000km가 넘습니다. 이 광대한 영토와 긴 해안, 복잡한 주변 안보 환경을 방어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들은 이미 수시로 이란 상공 주변을 비행하며 정찰과 위협 비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사우디의 F-15와 타이푼 전투기들이 순찰을 돌고 남쪽에서는 미 해군의 FA-18 전투기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예의주시합니다. 이란 공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대규모 전쟁보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이런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주요 시설과 도시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란 군 수뇌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값싼 경량 전투기가 아니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막대한 연료를 싣고 혹독한 기후와 모래 폭풍을 견디며 장시간 공중에서 버틸 수 있는 중대형 전투기입니다. 여름 기온이 50도에서 70도까지 치솟고 활주로 온도는 80도에 육박하며 1년에 100일이 넘는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는 중동에서 싸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 조건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수호이 35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호이 35의 내부 연료 탑재량은 약 11.5톤에 달합니다. 여기에 3개의 외부 탱크를 더하면 추가로 약 8톤을 실을 수 있어 총 연료 탑재량은 거의 20톤에 근접합니다. 외부 탱크 없이도 작전 반경은 약 200km에 이르며 외부 탱크 4개를 장착할 경우 8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12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4시간에서 5시간가량 공중에서 대기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의 중심이 되는 117계열 엔진 2개는 원래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사막 기온 50도, 연간 모래 폭풍 120일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충분한 추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엔진 흡입구에는 모래를 걸러내는 특수 구조가 적용되어 시리아 전장에서 수년간 운용한 기체도 펜 블레이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F-35가 기습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이란, 내륙 깊숙한 곳에서 이륙한 수호이 35가 이를 요격하러 날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J-10C는 이 모든 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보입니다. J-10C의 내부 연료 탑재량은 약 5톤, 외부 탱크를 포함해도 총 6톤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작전 반경은 겨우 700에서 800km를 넘나들 뿐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에서 채공 가능한 시간은 2시간 반 남짓으로 적과 조우하기도 전에 연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 테헤란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비행해 요격 작전을 펼치고 다시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은 매우 빠듯한 조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동의 극단적인 고온 환경입니다. 여름이면 지면 온도가 70도까지 오르고 활주로 표면은 80도에 근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엔진 추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 샤코트 공군 기지처럼 한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곳에서는 J-10C가 애프터버너를 사용해 이륙을 시도하면 엔진 과열 보호 장치가 작동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추력을 내기 어렵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란은 여름철에 파키스탄보다 더 극단적인 기후를 겪는 공항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J-10C가 하루 2번씩 정상적인 출격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래 폭풍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란에는 1년에 120일이 넘는 모래 폭풍이 발생하며 공중에는 아주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떠다닙니다. J-10C에 적용된 DSI 흡입구는 공기 역학적으로는 진보된 설계이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엔진 블레이드를 더 빠르게 마모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란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제 엔진과 비교할 때 J-10C 엔진은 모래 환경에서 블레이드 마모 속도가 3배에서 5배까지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정비 주기를 기존 500시간에서 500시간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는 처음에는 싸게 보이던 기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유지비를 요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이 중국 측의 제안을 의심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J-10C의 항속 거리와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중국 쪽은 J-10C가 0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장을 전혀 하지 않고 애프터버너도 쓰지 않은 이상적인 페리 비행 기준 거리였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한 이란 시험 조종사는 실전과 동떨어진 수치를 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농담 섞인 말로 이것이 전쟁용 데이터가 아니라 마치 음식 배달용 드론 거리 데이터를 가져온 것 같다고 비꼬았고 결국 중국 측 대표단에게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이라는 특수한 작전 환경에서 J-10C의 약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장거리 작전 능력, 장시간 채공,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이라는 핵심 요소에서 이 기체는 이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J-10C는 본질적으로 대만 해협처럼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0km 내외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기체에 가깝습니다. 반면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국경과 해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온과 모래, 제재 속에서 끝없이 버텨내야 하는 전투기입니다. 설계 철학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란 공군은 1979년 혁명 이후 줄곧 소련과 러시아 장비에 깊이 얽혀왔습니다. 경납고 안에 비치된 공구의 90%가 러시아제 규격입니다. 잭, 고압가스 실린더, 시험용 케이블, 심지어 정비병들의 작업복 패턴까지 러시아 전투기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조종사 헬멧과 산소 마스크, G-슈트, 각종 교범과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창고에는 옛 소련 시절부터 쌓인 항공 부속과 자재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있어 몇십 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호이 35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비행장은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 없고 전투기는 도착한 날 바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미그 29용으로 쌓아둔 탄약고에서 R-77, R-27, KAB-500 같은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그대로 꺼내 달기만 하면 됩니다. 지상 정비병들은 기체 점검 패널을 열고 예전과 똑같은 규격의 공구로 볼트를 풀고 조일 수 있습니다. 도구 사이즈를 새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조종사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을 치른 경험, 많은 조종사들로 구성된 교관단을 통째로 한 개 편대 규모로 보내 6개월 동안 이란 조종사들을 집중 교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새로운 교범을 번역하고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고 기체 특성을 하나하나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교리와 훈련 체계를
그대로 이란 공군에 이식하면 됩니다. 부품 수급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필요한 모든 수리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괴된 수호위 35잔해에서 떼어낸 부품이라도 필요하면 보내주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면적인 제재를 이미 감수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추가 제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영역입니다. 이란이 보기에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공급자보다 훨씬 믿을 만한 파트너로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J-10C를 도입하려면 이란은 거의 모든 것을 새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먼저 중국제 지상 지원 장비 전체 세트를 들여와야 하는데 여기에만 약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모든 장비에는 중국어 표기가 붙어 있고 정비 매뉴얼과 점검 절차도 중국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란 정비병들이 이를 이해하려면 언어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품 창고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중국이 요구하는 온도와 습도 기준을 그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엔진 블레이드와 민감한 부품들이 6개월 만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8천만 달러 정도를 들여 별도의 부품 창고와 환경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 부품을 수시로 중국으로 보내 수리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투기의 가용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 정비 인력을 청두로 보내 2년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권과 체류비, 교육비까지 합치면 약 1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자 문제까지 겹쳐 인력 교류 자체가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공수해오고 자국 전력망에 맞는 변압 장비를 별도로 구매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또 수천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미사일과 탄약 문제였습니다. 이란이 J-10C용 PL 계열 공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시스템을 문의했을 때 중국 측이 보여준 것은 거의 비어있는 창고와 비현실적인 인도 일정이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전투기를 들여와도 미사일 생산 라인까지 따로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48대의 J-10C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기체 가격 24억 달러에 각종 인프라와 정비체계 구축 비용 18억에서 20억 달러가 더해져 거의 45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도 최소 3년간은 제대로 된 전투 출격을 할 수 없습니다. 정비병이 숙달되고 부품 창고가 채워지고 시뮬레이터가 설치되고 조종사가 기체 특성을 충분히 익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보기에 J-10C는 당장 내년과 후년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언젠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장기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수호이 35는 어떨까요? 동일한 48대 도입 기준 비용이 65억 달러로 단순 계산만 보면 J-10C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갖춰진 러시아제 정비 체계와 창고, 탄약, 교범, 인력,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형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기체가 도착하면 바로 부대 편성에 투입할 수 있고 1년 안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편대 전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면적인 기체 가격이 아니라 시간과 생존 가능성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따져보면 수호이 35가 훨씬 저렴한 선택지인 셈입니다. 여기에 제재라는 또 다른 현실이 얹혀 있습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은 미국의 2차 제재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한번 이름이 제재 목록에 오르면 세계 금융 시스템과 거래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계약되었던 C-800이 미사일 인도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2024년에 들어서야 일부가 도착했고 나머지는 과도한 지연과 조건 변경 끝에 사실상 계약이 반쪽짜리가 돼버렸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과 HQ-9B 방공 시스템 계약은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순식간에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란이 중국에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부품과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는지 묻자 중국 대표단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만 말했고 이는 이란이 듣고 싶어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제재 한가운데 있는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의 신뢰성입니다. 이 모호한 한마디는 사실상 계약 파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려버렸고 중국산 전투기 도입 계획은 조용히 접혔습니다. 이어지는 선택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극심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제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수호이 35에 관심을 표명하자 러시아는 지체 없이 반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을 치른 경험, 많은 조종사들을 교관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대금 지급 방식에서도 석유와 맞교환하는 유연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부담은 이미 충분히 감수하고 있는 상대와의 거래였습니다. 애초에 미국과 충돌할 각오 없이는 수호이 35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 공군의 현실은 절박합니다. 2025년 현재 이란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전투기는 150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출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체는 100대가 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나마 주력은 1980년대 말 도입한 미그 29 30여 대와 혁명 이전에 도입한 F-14A 톰캣 20여 대, 평균 기령 35년이 넘는 수호이 24 폭격기 몇 대, 그리고 1970년대 프랑스에서 들여온 미라주 F1 여러 대입니다. 대부분 이미 부품 공급이 끊겨 암시장에서 긁어모은 부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 시간은 평균 80시간에 불과합니다. 중국 공군 조종사들이 연간 200시간 이상, 미국 공군은 300시간을 넘게 날고 파키스탄도 150시간 안팎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란 조종사들은 겨우 기체 제어 능력만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시야 밖 공중전 교리를 익히거나 스텔스기와의 숨바꼭질 같은 고난도 전술을 훈련할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원하는 것은 단연코 하나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실전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국이 제안하는 값싼 전투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떠서 그 이듬해에는 실제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란이 말하는 진짜 비용은 달러가 아니라 앞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수호이 35는 정답에 가까웠지만 J-10C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기술과 비용, 제재와 물류의 계산이라면 이란의 선택에는 훨씬 더 냉정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더 거칠어집니다. 이 지점부터는 이란이 품고 있던 진짜 속내, 그리고 중국이 중동 무기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은 조금 거칠지만 이란의 시각을 솔직하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중국을 진정한 의미의 형제 국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나 예비용 스페어 타이어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이란 공군 대표단이 청두를 3번이나 찾고 J-10C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양국 우위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줄줄이 내보냈던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중이란 군사협력의 새 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퍼포먼스에 가까웠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으로 갈 수 있다. 당시 러시아는 아직도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지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유엔 무기 금수 조치가 명목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호이 35를 이란에 파는 것은 마지막 일말의 여지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질질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시간이 금인데 러시아가 미적거리자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란은 전략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카드 한 장 꺼내 들겠다. 이란 측은 공개적으로 중국 J-10C에 대한 관심을 과시하고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동시에 러시아를 향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신들이 계속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중국과 손을 잡겠다. 가성비도 괜찮고 가격도 싸다. 이 메시지는 결국 러시아에 제대로 먹혔습니다. 2025년 3월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테헤란을 찾습니다. 그가 가져온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조건은 다 맞춰주겠다. 석유로 대금을 치러도 좋고 가격은 최대한 맞춰보겠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의 판을 함께 바꾸느냐 아니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판은 우크라이나 전선뿐 아니라 중동 전체의 힘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그 결과가 바로 65억 달러 수호이 35 계약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던 날 이란에는 보기 드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란 군부는 비를 뚫고 군악대를 동원해 국기를 개양하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성대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에게 수호이 35 도입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하늘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최소한의 보증서였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청두의 J-10C 조립 라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기대를 모으던 첫 중동 대형 수출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J-10 시리즈를 도입한 나라는 사실상 두 곳뿐입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입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이 F-16 공급을 막으면서 선택지가 없어서 J-10C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무기를 팔아줄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이라크, 알제리, 이란처럼 조금만 여유가 있고 여러 공급자를 두고 저울질할 수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중국산 전투기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은 싸지만 진짜 필요한 순간에 믿을 수 없다. 이집트의 사례는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2018년 이집트는 수호이 35 24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자 이집트는 순식간에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생산을 시작한 기체들을 알제리와 이란에 돌려 팔면서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바뀌었을 뿐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돈도 계속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한때 중국의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사일과 예비 부품, 교육 프로그램이 미국의 제재 압박 한 번의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비상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갈 것인가였지 지금 당장은 얼마나 싸게 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알제리는 더 노골적입니다. 알제리는 원래 이집트가 받기로 했던 수호이 35 물량을 재빨리 가져갔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호이 57회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제리 공군의 경납고에는 이미 러시아제 장비, 탄약, 시뮬레이터가 가득합니다. 수호이 35는 도착하는 날부터 바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반면 J-10C를 도입하려면 중국제 시스템 전체를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알제리 군 관계자들의 평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제 전투기는 처음 살 때는 싸 보이지만 장기 운용 비용과 제재 리스크를 감안하면 결국 더 비싸진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면 중국은 가장 먼저 물러난다. 이것은 이란이 내린 평가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라크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이라크는 수년간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2024년 이라크는 비밀리에 대표단을 청두에 보내 J-10C를 둘러봤습니다. 가격은 매력적이었고 데이터 시트에 적힌 성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진짜 알고 싶어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품은 제때 들어오는가? 미사일은 중간에 끊기지 않는가? 미국이 제재를 걸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측의 답변을 듣고 이라크 대표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계약이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공급망이었습니다. HQ-9B 방공 시스템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서 순식간에 무산된 경험도 이라크의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러시아의 수호이 30SM을 선택했습니다. 전쟁 중에 갑자기 부품이 끊기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J-10C를 도입한 몇 안 되는 나라지만 그 배경을 보면 중국에게 그다지 영광스러운 사례는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F-16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선택지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정비 체계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J-10C를 운용할 최소한의 기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가깝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방산 물자를 검토했던 이집트, 알제리, 이라크, 이란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필요에 몰린 나라들이나 사는 물건이다.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제재와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버텨줄 파트너다. 그래서 이란은 65억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수호이 35를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J-10C보다
20억 달러 이상 비싼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돈을 써서 당장 내년부터 하늘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싼 선택이다. 이란은 J-10C를 너무 비싸서 못 산 것이 아니라 살 수는 있지만 운영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고 제재 속에서 지켜질 수 없는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비싸 보이는 수호이 35는 이미 구축된 러시아제 생태계와 결합했을 때 오히려 더 저렴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란의 이번 선택은 중국 방산업계에 매우 뼈아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하면 러시아로 가라. 그냥 값싼 모델이 필요하면 중국으로 가라. 2025년 12월 7일 이 날짜는 중국의 전투기 수출 전략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날로 상징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란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한 번의 계약 실패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중동의 까다로운 고객들이 중국산 무기를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집트는 미국의 압박 한 번에 중국 무기를 포기했고 알제리는 아예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으며 이라크는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무기라며 손을 뗐습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은 제재 리스크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선택해왔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사려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는 공급자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이미 전면 제재를 받아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제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공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집트가 수호이 35 계약을 취소하자 러시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고 이미 찍어낸 기체를 다른 고객에게 돌렸습니다. 2025년 알제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수호이 35를 가져갔고 더 나아가 수호이 57 논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누가 떠나가도 결국 다른 고객을 찾아 기체를 떠넘길 수 있을 만큼 방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 번 계약이 틀어지면 해당 제품이 다시 매력적인 고객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재 리스크에 민감한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혹시라도 미국이 압박하면 중국이 먼저 손을 뗄 것이라는 우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산 무기는 선택지가 없는 나라, 다른 공급자가 외면한 나라, 이미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 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날씨도 적의 미사일도 아니라 바로 아군의 이탈입니다. 이란은 제재가 극단으로 가더라도 러시아가 등을 돌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언제든지 제재와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결국 65억 달러 수호이 35 계약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값싼 대안 이미지를 스스로 폭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란의 선택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값싼 예비 타이어를 살 여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가진 도로를 끝까지 버티며 함께 달려줄 진짜 바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란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알제리, 이라크, 심지어 아직 공개적으로 표를 던지지 않은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하나의 교훈으로 정리합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시간을 파는 일이다. 2025년 12월 7일 이란은 그 신뢰와 시간을 러시아에게 맡겼습니다. 같은 날 중국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값싼 가격과 화려한 스펙만으로는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국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